안녕하십니까?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미디어 해설사 김태홍입니다. 저 42강에서는 저 퀴즈트 얘기했는데요. 43강은 약간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쇼음악 중심 구성 작가와의 대화 이런 건데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제 학교에서 우리 백석예술대학교에 극작가라고 있어요. 이제 극작가 학생들을 MBC 견학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때 진행할 때 그 견학을 마치고 또 브레이사 식사를 하고 작가를 섭외를 해서 그 작가와 그 예능 작가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학생들과 또 이 작가와의 대화 내용을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해 봤어요. 그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 물론 지난번에 했던 제가 인터뷰 내용과 좀 겹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정리된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해서 지금 유튜브에 올리려고 이렇게 한 내용이었습니다. 요거는 MBC에 있는 그 2층에 M 라운지라는데, 여기 굉장히 이 행사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여기서 과거에 그 무한도전에서 경매도 여기서 진행한 적이 있었고, 오프닝도 여기서 하고, 굉장히 좋은 공간이에요. 지금 여기 학생들은 MBC가 아니라 백석예술대학교 극작과 학생들이 지금 와 상호 지ring담을 통해서 이렇게 작가에 대한 세계를 지금 알아가고는 그 과정들입니다. 그 내용을 질문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에서 작가가 하는 일은 이렇게 이런 일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했어요. 구성안을 작성하고 노래 컨셉에 따른 영상, 리딩, 스탠바이, 산업 준비와 경우에 따라 MC 의상도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는 게 굉장히 많죠. 이렇게 여기 작가가 많이 한다.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또 내가 그 질문했던 거랑 비슷한 내용들이었어요. 우결 대본의 리얼티는 어느 정도인가? 이건 음악 중심은 아닌데, 이 작가님이 음악 중심,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한 10년 좀 더 됐죠. 그때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대요. 그래서 그때 그 리얼리티가 어느 정도냐, 그게 진짜냐, 우리가 거의 진짜처럼 보이는데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구성안은 있지만 대본은 없고 장소와 컨셉을 주면 커플이 컨셉에 맞게 데이트하며 녹화 이후 시간을 제작진에서 관여하자 한다. 그러니까 구성안이 있는데 디테일하게 대본을 줘서 이렇게 진행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서 장소와 컨셉을 정해지면 두 남녀 커플이 서로 그 티켓타카 하면서 제작을 하는 건 그런 식으로 돼 있다. 그리고 녹화가 끝난 다음에 두 사람이서 데이트를 하든 만남을 갖든 그거는 자기는 관여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능 컨셉의 구성안의 최종 결정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예능 컨셉을 구성했어요. 작가가 했든 연출자가 했든 그 구성안의 최종 결정자는 누구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은, 작가는 평상시에 많은 아이디어를 내며 프로그램의 컨셉을 정하여 구성하는데 구성안에 대한 최종 결정자는 방송사의 고위층, 그러니까 국장이나 본부장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연출자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방송사의 고위층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 참여 경력이 중요하니까 작가가 프로그램 참여 경력이 왜 중요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업무의 시작은 아카데미 등에서 방송사에 이력서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경력이 생기면 어떤 프로그램을 얼마나 했는지가 중요하고 그 이력으로 다른 프로그램에도 작가가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연출이 결정돼 작가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참여했던 프로그램의 연출자에게 문의해 작가의 능력이나 성향이나 능력을 파악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무에서 유로 오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뭐 서브 작가를 했든 막내 작가를 했든 메인 작가를 했든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경력을 보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능 작가 입문 과정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아카데미, 그러니까 KBS나 MBC, 요즘엔 아카데미가 이제 두 군데밖에 없어요. 딴 데 SBS는 요즘 안 해요. 그래서 구성작가 협회에서 공부하는 것과 최근에 예능 작가가 소규모로 구성작가발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카데미에서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소규모로 운영하는 데서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구성작가를 이렇게 대문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아카데미를 다니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예능 작가의 학벌이 중요하냐, 학벌이 도대체 중요하냐 물어봤더니 쇼 예능 작가는 학벌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시사 교양 작가는 어느 정도 전공을 보기도 하지만 학벌보다는 경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같이 경력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합니다. 작가는 워라밸이 있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작가는 워라밸이 있냐가 이제 물어봤는데,
막내 작가, 그러니까 짧은 거죠. 뭐 1에서 3년차, 5년차 이때까지는 워라밸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 둘째 작가부터, 그러니까 서브 작가죠. 서브 작가부터 어느 정도 워라밸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요건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작가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 직군 중에 3년차 미만은 워라밸이 없다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능에서 시사교양 작가 가기도 하냐 이렇게 서로 교체하기도 하냐 물어봤더니 3, 4년차 미만의 막내 작가에서 시사교양이나 라디오 등으로 이직하기도 하면 메인 작가가 되면 다른 파트로 옮기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쇼 예능 작가 결정되면은 그 교양이라든가 라디오라든가 가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가 업무 시 방송사와 계약서를 쓰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해야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계약서 뭐 잘해보자. 그래 와서 일해. 내일 그만둬. 그럼 계약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는 계약서를 쓰고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아카데미를 꼭 다녀야 되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카데미를 다녀야 된다는데 왜 아카데미를 꼭 다녀야 되냐 물어봤더니 현직 작가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작가가 하는 업무와 많은 동기가 생겨 나중에 서로 소개시켜주면서 자연스럽게 막내 작가가 되기 때문에 아카데미를 추천한다. 단적으로 아카데미는 동기를 사귀는 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작가는 그 동기들이 또 땡겨주고 밀어주고 하잖아요. 먼저 간 동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작가의 급여 기준은 주급이냐 그랬더니 작가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맡은 프로그램이 방송되면 주당 금액을 매월 받는 형식으로 프로그램이 결방되면 해당 기회를 받지 못한다. 그렇죠. 프로그램이니까 프로그램이 방송이 돼야 급여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방 외에 재방송을 하면 작가는 어떤 대우를 받나 물어봤더니 구성작가협회에서 일정 부분 정산에 지급한다. 그러니까 근데 구성작가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정 기준이 돼야 돼요. 일정 기준이 돼야 되고 회비도 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재방하면 돈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도전 같은 경우는 한 수십 번 재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다 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작곡가라든가 가수가 노래가 나가면은 그 음원 수익을 받듯이 이 작가도 마찬가지인데 그 가수들도 음원 제작권 협회에 등록을 한 가수만 돈을 받는 거예요. 다른 가수는 돈을 못 받아요. 연출이 교체되면 메인 작가도 교체되나 물어봤더니 두 방송사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KBS의 경우 함께 그만두는 편이고 MBC는 연출자에 따라 다르기도 한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연출자가 쓸 수도 있고 자기가 있는 순간 할 수도 있고 이런데 KBS는 다 바뀐다고 얘기를 합니다. 작가 업무의 장점과 단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큰 장점은 출퇴근이 자유롭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일정 기간 한 달 이상 쉬기 때문에 장기간 여행도 다닐 수 있는 것이고 단점은 수입이 불안정하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것. 프로그램 폐지되면 바로 실업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리랜서의 이거 장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정적 작가 직구는 물어봤더니 라디오가 가장 안정적이고 한 번 들어가면 이직하는 작가가 없기 때문에 입문이 쉽지 않지만 TV보다 수입이 적다. 그러니까 라디오가 가장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라디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라디오 작가가 뭐 좀 돌아가셔야 자리가 난다. 그런 그 묻지 못할 얘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막내 작가의 피해는 어느 정도나 물어봤더니 최저시급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최저시급 200만 원대죠. 200만 원대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작가와 대화 중에서 학생들이 질문한 내용을 제가 잔추려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작가에 대한 얘기를 쭉 진행해봤습니다. 이상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빗장TV의 조명감독 김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